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과 혼자 하는 학습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기주도 학습하고 혼자 하는 학습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인 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얘기할 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혼자 하는 학습하고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솔직히 가끔 정도는 아니고요. 많아서 자기주도 학습이 왜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그런 식으로 진행했더니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오해예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또 어떤 수업 방식으로 할지 자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자기주도인데, 문제는 이런 걸 결정하고 선택하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완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주구장창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다시 방법을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고등학교 입시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건 학습적인 지식체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심리적인 어떤 장벽이 존재해서 그 장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뛰어넘을지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합리화를 시키거나 학습 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끌고 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솔직히 이런 선생님들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만능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은 만만치 않게 어려운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선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행동 양태를 보면 첫 번째는 우선 강의와 수업을 듣습니다. 이건 공부라고 하지 않고 기본적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학습,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러고 나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또 여기 연습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앞에 맨 처음 부분은 뭘로 하냐면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뭐 이동하는 시간이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가서 지적받는 것도 싫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요. 굉장히 편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들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결제해놓고 안 듣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마저도 안 듣는다면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해놓고 이제 코칭을 받아놓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자기를 판단해보는 최종 단계까지 있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단추가 안 껴져 있는 친구들은 뒤에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학습을 했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집에 와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거 안 좋으세요. 어떤 친구들은 난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공부가 잘 됩니다라고 하는데, 자, 시간이 잘 가는 게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학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을 몇 시간 했는지 굉장히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는데 한 달 안에 해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 달 안에 끝내야 될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꾸준한 힘을 들여서 1년 반 만에 해왔어요. 누구도 박수치지 않아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극대의 결과치를 갖고 오는 형태를 보통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입시를 할 때도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현행 입시는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의 결과치를 갖고 오는 게 목적이지 본인의 공부 방식이 얼마나 완성이 됐느냐를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했는지는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공부 방식이 완성되려면 정말 수년이 걸려요. 수년이 걸리는데 지금 그건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사람의 학습 패턴이나 다른 사람의 코칭을 따르다 보면 완성이 돼요. 아, 이게 효과가 있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조언을 들어보면 되는데 전혀 안 듣고 그냥 쭉 가는 거죠. 몇 시간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음악을 들었고, 음악을 들었더니 몇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음악을 들을 때도 뇌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뇌에 뭐 30%도 안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건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고요. 우리 뇌를요, 평소에 사용하는 뇌 용량이 있는데 이 용량 안에서 음악을 듣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대신에 지루함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길게 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실제적인 득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음악 가사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음악 멜로디가 떠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을 하는지, 물론 몇 시간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공부 양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공부 양은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챕터를 얼마나 깔끔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데까지 끌어내느냐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는 게, 독서실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했다 칩시다.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해오냐면 틀리고 맞았는데 체크를 해요. 그래서 몇 개 맞았는지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아, 나 이거 맞았어요. 아, 이거는 몇 개 맞았고, 아, 이건 실수로 틀렸네요. 자,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치부, 그러니까 이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자기주도라는 명목하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잘한 부분만 엄마한테 보여주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못하고 찍은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답노트 쓸 때도 보면 틀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맞췄다는 데 집착을 하는데요. 맞췄는데 왜 틀렸고, 그게 왜 내가 헷갈렸고, 그 다음에 왜 헷갈린 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았고까지 해야 되는데,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혼자 하는 학습 방식들은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더딥니다. 이게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빨라지자만 2, 3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학교 선생님,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친구들도 잘 모르는데 같이 물어보면 당황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깔끔하게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다면 거기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왜냐면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5분 10분이면 되는 문제를 혼자 30분을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건 엄청난 비효율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문제 보고 있어서 2시간 공부했어요는 욕먹어야 되는 소리. 이거는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주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사라고 해야 될까요?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학습은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 결과치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입시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체킹받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지 옆에서 코칭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좋아요. 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물어보면 너는 그래서 그렇게 돼, 그러면 그 행동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게 학습의 점수를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꿈은 버리세요. 이게 시간 효율이나 개인적인 편리함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나중에 뒤에 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주도는요, 잘못된 자기주도예요. 혼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인강 들으면서, 그 다음에 독서실 가서 열심히 문제 풀고, 질문은 대충 아무한테나 해보고, 그리고 틀렸네 맞았네 오답노트 좀 써보고, 다시 풀어보고, 맞으면 좋아하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면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실제로 자기가 선택한 선생님, 자기가 판단했을 때 좋은 선생님이라고 선택한 선생님한테, 뭐 그게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가서 듣고 학습을 한 후
이걸 다시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학습했는지 체크해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선생님한테 가서 조언을 듣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도 또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한 다음, 그렇죠, 오답 노트도 한번 작성해서 자기가 완전히 아닌지 체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학습을 어느 날 갑자기 맘먹고 이 말만 듣고 맘먹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한 고학년까지 갈 때까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혼자 학습을 해갖고 와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학습을 해갖고 오는 경우 그 학습 방식 굉장히 굳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학습 방식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못하는데요. 그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뇌가 있는데. 그냥 암기가 싫은 거죠. 싫으니까 잘 안 한 거고, 안 하다 보니까 암기 스킬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면 암기가 안 돼요. 제가 한마디만 해볼게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ABCD 이거 이해하고 암기하셨어요? 암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나 단어의 뜻은 굉장히 명료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하나의 문장으로 지식체계를 습득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해, 어떤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면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암기도요, 학습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응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여러 유형을 접해봐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축하기 위해서 코칭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구죠? 그 피겨, 그렇죠, 김연아 코칭 있죠. 김연아 씨도 코칭 있죠. 그것처럼 좀 단축하고 싶으면 경험이 많은 선생, 먼저 태어나거나 아니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코칭을 받고 학습 방식을 우선 배우고 자기주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습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는 건 굉장히 난해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공부는 효율입니다. 효율을 따질 거면 본인의 비효율적인 습관부터 없애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 혼자 하는 학습은 절대로 다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